수천 년 전 강력한 파라오들이 지배했던 이집트. 그 화려한 문명 뒤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동물들과의 수간, 근친, 미이라 겁탈 등 어떻게 보면 더럽고도 이해할 수 없는 성문화에 대한 은밀한 비밀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고대 이집트는 남녀가 평등한 대접을 받았던 사회였습니다. 남녀의 경우에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아도 될 정도로 그 대우가 공평했는데, 하트셉수트나 클레오파트라 같은 여성 파라오들이 등장할 수 있었던 것도 이렇게 여성에게 개방적이었던 고대 이집트 사회의 분위기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덕분인지 당시 이집트에서는 순결이 딱히 중요하지 않았고, 혼전 성관계 역시 크게 문제되지 않았으며, 심지어 결혼식도 하지 않고 마음이 맞으면 같이 사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훨씬 개방적인 사회로 볼 수 있죠. 하지만 결혼 후에는 반드시 가정에 충실해야 했고, 간통이나 강간은 가혹한 처벌을 받았으며 사형에 처해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개방적인 사회는 이집트 고대 신화와 맞물려 자연스레 성문화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고대 이집트에서는 성이 단지 생물학적인 행위가 아니라 신과의 소통을 위한 신성한 의식으로 여겨졌습니다. 사제들이 주관하는 종교적 의식에서는 실제 성행위가 이루어지기도 했으며, 이는 풍요와 생명의 순환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고대 이집트의 창조 신화를 보면 태양신이자 창조의 신인 라가 스스로 위로하는 행위를 통해 최초의 인류를 만들었다고 전해 내려오고, 이로 인해 이집트에서는 이 행위가 굉장히 신성한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유명한 일화로는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들이 때때로 나일강으로 나가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기운차게 흔들어 나일강에 뿌리는 의식을 치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행위를 한 이유는 고대 이집트에서는 나일강이 범람을 해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었는데, 나일강이 범람하기 위해서는 왕의 체액을 통해 강의 여신을 달래주어야 여신이 노여움을 풀고 강을 범람시켜준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만의 제사의식이었을 텐데, 현재의 기준으로는 상식 밖의 일이죠. 또한 이집트에서 가장 강력한 신 중 하나인 오시리스가 죽자 아내인 이시스가 남편의 조각난 시신을 모아 부활시키려는 과정에서 하필이면 소중한 부위가 없어지게 되고, 이시스는 어쩔 수 없이 점토로 남근 형상을 만들어 붙인 다음에 입을 넣어 생명을 불어넣었다는 기록이 전해지는데, 이것이 현재까지도 쓰이는 펠라치오의 기원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신화적인 요소를 배제하더라도 이집트의 성문화는 이해할 수 없는 점들이 많이 있는데, 당시 미라장이들이 젊은 여성의 시체를 강간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있었고, 심지어 사고파는 매춘행위도 성행했다고 알려집니다. 또한 동물을 숭배하는 이집트인들이 병이 낫는다는 믿음으로 염소나 악어와 수간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집트 왕실은 왕권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 근친상간을 장려했다고 하는데, 파라오가 자신의 누이와 결혼하거나 심지어 딸과도 관계를 맺는 것이 흔했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파라오 투탕카멘 역시 누이와 결혼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로 인해 왕실 내에서는 유전적 결함이 발생했으며 일부 파라오들은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고대 이집트의 성문화는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충격적이지만 그들만의 세계관과 사회적 규범 속에서 발전해온 독특한 문화였습니다. 피라미드의 땅에서 펼쳐진 그들의 은밀한 이야기는 여전히 큰 충격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오늘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